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명준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장 반등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오늘 지수에 있어서는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죠. 3거래일 연속 지난주 수목금 하락이 나오고 어제는 도지, 오히려 좀 음도지가 나오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반등이 나온 성격이 어제 상승세가 세게 나타났던 종목이 연속성을 갖고 오르기보다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반면에 어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났던 은행이나 증권 이런 종목들이 연속된 추세를 못 냈다 하는 면들은 어떻게 보면 또 뭐 이 자동차나 IT주 많이 물리신 분들에게는 좀 다행스러운 면이긴 하지만 그렇죠. 시장을 참 또 재미없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죠. 시장이라는 게 좀 추세가 나오고 이래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할 맛이 나는데 한 15% 빠지면 3, 4% 반등 나오고 또 좀 저점부에서 기고 있던 종목이 하루 정도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이게 연속성이 없어져 버린다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뭐 데이 트레이딩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상당히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이런 면들이 지금 1월 달 말의 장세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조금 이렇게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재미없는 시장 흐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길을 찾아봐야 되는지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단기 낙폭과대주의 기술적인 반등. 두 번째는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기 수급 악화 속에서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급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낙폭과대주 오늘 전차 군단이 상당히 강하게 좀 반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기술적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도표부터 지금 보면요. 오늘 코스피의 그래도 대표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이 비교적 컸던 종목들을 쭉 보면 이 종목 중에 나름 추세가 나오는 종목은 지금 대림산업 정도죠. 최근 한 보름 정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고점을 살짝 갱신하는 양상. 나머지 종목들은 뭐 IT와 자동차가 아닌 종목이더라도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어제 급락이 한 4, 5% 정도 나왔다. 거기에 대한 되돌림, 그런 성격들로 오히려 그 추세를 잊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자동차나 IT와 같은 종목들, 최근 거래일수로 놓고 보면 한 3거래일 동안도 주가가 현대차나 기아차 한 10%에서 13% 이런 식으로 빠졌던 종목들인데 딱 38.2%, 한 4% 내외의 그 정도 되돌림이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추세 연속성은 또 없다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국내 시장 종가권 흐름에서 환율이 급하게 또 올라갔죠. 그런 면들이 나름대로 지금 환율 압박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을 받고 있는 IT나 자동차 영역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 내지는 외국인이 열심히 팔다가 오늘 하루 안 팔아준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등으로 지금 나타났다면, 오늘 또 뭐 환율 보면 또 한 11원 정도 종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추세적인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되다 보니 낙폭과대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들 있어서 비중을 줄이지 못하신 분들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정도지, 또 추세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표에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뭐 전차군단 외에도 삼성물산이나 대림산업 이런 종목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실적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차군단보다는 시세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시세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대림산업은 역시 저PBR 매력도가 되겠죠. 여전히 지금 반등을 했지만 PBR 수준이 0.7 수준이다 하는 면들이 상대적인 매력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 같은 건설업종이어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오른 요인들이 최근 12월 달과 1월 달에 건설주 반등 흐름에서 철저히 좀 소외당하고 동종업종 섹터 대비로 상당히 평가를 못 받았던 그런 면들이 좀 기관 수급의 견인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면에서도 추세가 나온다면 오히려 건설 안에서도 대림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덜한 종목들은 좀 추세를 만들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국면, 갭이 이제 조금 더 좁혀지는 구간으로 진입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좀 흐름이 연장이 된다고 보세요? 흐름에 있어서는 한 2월 달 정도 흐름까지도 디커플링 국면이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연중이죠. 올 봄과 여름을 넘어갈 때는 오히려 이 연초에 디커플링 요소로 우리나라가 좀 약했던 부분들이 역디커플링이죠. 미국장은 안 가는데 아시아권, 뭐 한국이나 또 이머징 시장들은 강하게 가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실 뭐 디커플링이 좀 해소된 거 아니냐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네. 오늘도 또 디커플링이 하루로 놓고 보면 나왔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다우, S&P가 거의 뭐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때는 우리가 매일 음봉이었고 반면에 오늘은 미국이 어젯밤에 조금이지만 빠졌다고 우리는 오히려 오르는 이런 디커플링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런 뭐 단기적인 디커플링 말고 조금 과거의 통시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2009년도 이후에 2013년 현재까지 한 3년 동안에 디커플링이 나타났던 시기별 특징들을 보면 좀 길게 나타났던 지금처럼 2주 이상 디커플링이 나타났던 시점들이 2010년도 3분기에 있었고 그리고 2011년도 또 연중 8월달, 9월달 흐름에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디커플링이 한 2주 정도 또는 그 이상 나타나는 시기들의 특징을 보면 그 이후 시점, 디커플링이 나타난 이후 시점에 S&P 지수, 미국 증시가 좀 약한 국면들이 나타나도 우리 증시는 약 한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그 디커플링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미국 증시가 안 오를 때 우리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커플링을 물론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자금상의 문제들로 외국계 자금상의 문제들로 봤을 때는 이게 하루 이틀 바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엔 지금 한 2월 달까지는 디커플링으로 조금 지수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더라도 요건 연중 흐름에서 그 이상으로 곱배기 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들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보상을 받으면 참 다행인데 역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도 좀 정체가 되는데 우리 증시는 더 빠지고 혹시 이럴 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없다고 보세요? 글쎄요. 현재 시점들이 있어서 물론 이 단기적으로 아직 좀 조정폭이 한 2월 달 중에도 남아있는 섹터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한 2월 달 월중 흐름에서 한 5에서 8% 정도는 추가적인 조정 여지가 있는 면들을 봤을 때는 지수에 있어서 완전히 지금 뭐 저점을 찍었다. 그러긴 어렵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무서워하는 건 그거죠. 시장이 종목들을 다 잡아 끌고 빼는 단기적인 급락. 예를 들면 뭐 한 1, 2주 사이에 지수가 200-300포인트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종목들을 다 빼는 그런 양상들이 2월 달에 나타날 가능성보단 안 나타날 가능성, 2말 3초가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비 기간인데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인 수급 악화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을 살까 말까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결국에는 매도가 나왔고요. 수급적으로 조금 더 좀 공백 상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상당히 혼조세죠. 대형주 시장에 있어서는 좀 혼조세, 급락 많이 맞으면 거기에 대해 조금 보상해주는 반등을 주고 이런 양상의 지금 혼조세인데 이게 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걸 또 표로 한번 지금 보면요. 최근 4주죠. 최근 4주, 한 달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그 업종과 섹터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게 회색이 4주 전, 그리고 좀 짙은 색이 3주 전, 그리고 옅은 주황색이 2주 전, 그리고 주황색이 1주 전 이렇게 섹터별로 봤을 때요. 사는 쪽 섹터들, 사는 쪽이라면 건설이든 은행이든 이런 섹터들은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한 주를 사면 그 다음 주에 매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해지다가 점진적으로 또 약해지고 한번 또 다른 업종에서 약간 사들어오고 이러니까 연속성이 상승 쪽에서는 안 나타나죠. 반면에 하락 쪽 섹터들, 자동차나 반도체 등등의 디스플레이 이런 쪽 섹터들을 보면 한두 주 팔자가 좀 많이 나타나다가 좀 쉬는 듯하면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전에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은 강도를 던져버리니까 하락 쪽에서는 추세적 연속성이 나타나고 이런 양상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지수가 그렇게 나쁜 양상이 아닌 흐름이 1월 말 그리고 2월 달 나타나더라도 이런 기조들 상승 쪽의 추세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시원스러운 상승 추세가 업종별로 나타나지 못하는 반면에 하락 쪽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좀 추세가 나타나는 양상들은 2월 달에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월 달 매매 전략에 있어서 대형주에서 배트를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좀 네. 이익을 거두긴 좀 어렵고 그런 면들도 있다. 이런 포인트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막대가 뭐 위로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좀 밑으로만 길게 내려오고 있는 양상인데 짧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공략할까요? 내일장 유망업종에 있어서는 네. 내일은 유통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업종입니다. 지난주 중반 그리고 이번 주 넘어오면서 계속 조정을 받아온 업종인데 유통업종이라면 사실 그렇게 실적 모멘텀상 부정적일 것도 없고 크게 긍정적일 것도 없고 평이한 실적이 나오는 섹터가 유통, 백화점이나 이런 섹터들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혼조장이다 보니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면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고 보이고 실적은 상당히 중립적인 섹터지만 나름 업종 차트와 종목들 차트에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권에 도달했다 하는 면들을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워낙에 유통주 섹터 하면은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요. 종목 좀 봐주세요. 종목에 있어서 지금 보겠습니다. 종목에 있어서는 유통업종들 전체적으로 지금 PBR 수준, 퍼 수준이 그렇게 아주 저 PBR 영역대는 아닌데 이 중에서 GS 리테일을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25시죠.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현재 본다면은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있어서는 PBR이나 PER 상에 있어서 상당히 매우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이익 기조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퍼 수준도 한 14배 정도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런 GS 리테일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차트 매력도가 더 높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GS 리테일에 있어서는 그 GS25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GS25가 뭐 분기별로 실적이 큰 등락이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이죠. 그런 유통업의 또 GS 리테일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은 실적 모멘텀보다는 역시 차트상의 모멘텀, 주봉과 일봉 차트상에 있어서 조정 기간 이후에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세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차트상의 명과 그리고 외국인 매수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수급상의 면들을 포인트로 놓겠고요. 4분기 영업이익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이익 증진이 나타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350억대에서 370억대 정도 내외가 지금 전망되고 있고 내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편의점 수를 크게 증대하는 외형상의 확대보다는 여러 가지 좀 질적인 차원들, 기존에 있던 상품군들을 조금 이제 이익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분류한다든가 이런 면들에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가격 전략. 실적보다는 차트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더 높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접근 가능한지 가격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볼게요. 가격 전략에 있어서 본다면 그 매수가는 현재 가격 권역인 한 27,05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목표하는 가격은 큰 추세보다는 한 10% 내외의 목표가 33,300원 정도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비교적 짧게 26,15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금 GS 리테일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는데 위에 유통업종 저희가 보면서 표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GS 리테일 말고도 지금 좀 짧게라도 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 여기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차트상의 매력도로 봤을 때는 GS 리테일이 현재 시점 높고 가장 높고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좀 돌아 나올 소지가 있는 시점들인데 지지난주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자리. 지지난주에 롯데 하이마트가 현재 GS 리테일 자리 정도 되고 롯데 하이마트도 단기적으로 좀 공략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 이런 가운데선 좀 무거운 종목들, 신세계나 이마트 이런 종목들보다는 유통업종 내에서도 좀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나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준호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증권통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효율적인